현재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 폐암이 말기다 예를 들면 또는 전립선암이 말기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뇌세포가 한 30%만 작동하고 있고 70%는 거의 괴멸돼 간다 이런 진단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어떤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시면은 우리 지금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광불급 하시면 불광불급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일단은 그 모든 질병들이 거기서 스톱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의 상태가 처음에 아주 높은 상태에서 쭉 점점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등 해가지고 내려와요. 이렇게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가 돼서 드디어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쯤 됐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이분이 아직 무덤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이 맨발 걷기에 불급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이분에게는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럼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평안할 수 있죠. 안심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진행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몸의 상태가 나중에 나빠지기 시작하면 더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걱정, 불안,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막 만들어내요. 그 마치 자동차가 수리하려고 그러면 정비 공장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자동차를 가지 않으면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 매연 막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활성산소가 온 세포에서 뿜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불안, 초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근데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시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맨발 걷기 할 때 바로 이렇게 쫙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쭉 나빠졌는데 좋아지지는 않으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진행 정체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원리를 깨닫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분투, 홍익인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딱 그냥 집중하면 바로 그냥 딱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온몸이 기분이 좋아지네 느끼면 우리 몸은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회복 프로그램을 우리 몸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야?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바닥을 계속 이렇게 기면서 치료가 더디고 효과가 느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느린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느린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식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식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맨발 걷기 치유에 합당한 그런 그 식생활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 그런 맨발 걷기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생활이 틀려지면 이 맨발 걷기를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진행되는 거는 막았는데 더 이상 바로 좋아지는 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과 맨발 걷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철칙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도자님들이 먼저 식생활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맨발 걷기에 합당한 맨발 걷기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나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잘 못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그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그 여대생이 청바지를 딱 입고 버스를 탁 탔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버스에 자리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간쯤 자리가 없어서 서서 이렇게 딱 손을 잡았는데 갑자기 이 방구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구를 이거 뭐하고 이거 참을래니까 자꾸 방구로 나오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소리가 들렸대요. 빠바바 빵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아, 잘 됐다. 이 다음에 빠바바 빵 할 때 방구로는 빵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르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박자에 맞춰서 빠바바 빵 할 때 방구를 전부 다 부 하고 좀 해소했어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더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의 이어폰을 끼고 있었대요. 우리 몸에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메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에 생기는 가스예요. 여러분들은 몸에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세요? 예,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음식물이 부패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음식물이. 그러니까 가스가 나오게 되면 원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물이 이제 부패된다는 얘기는 음식물이 썩어서 수소가스, 메탄가스, CO2 나오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황화물 계통의 물질들이 부패하게 되면은 항화수소 나오죠. 뭐 H2S 뭐 그런 가스가 나오고, 그리고 육류를 많이 드셔가지고 그게 부패되면은 그거는 이제 NH3 그 뭐예요? 암모니아. 예. 암모니아와 항화수소 나오면 아주 매캐하면서 아주 고약하죠. 예. 주로 이제 축산 폐기물 그 돼지 키운 농장 가면은 암모니아 냄새 참 많이 나와요. 아주 역겹죠. 근데 역겨운데 그 냄새가 우리 몸에서 배출되기 전에는 그 냄새가 어디 있었던 어디로 포화돼 가지고 흡수돼서 녹아져 있냐면 혈액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 냄새가. 그러면 혈액 속에는 면역 체계에 관련되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T인파구, NK세포, B인파구 이런 면역 세포들이 이 가스에 의해 가지고 취업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은 면역 작용이 약해져요. 그래서 바른 그런 식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 방법, 그것은 첫 번째요. 과식하시면 안 돼요. 과식하시면 나머지 음식물들은 전부 가스로 전부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과식하는 거 아셨죠? 네. 그래서 제일 나쁜 게 과식이에요. 과식이.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쁜 게 뭐냐면 간식이에요. 간식이 엄청 나쁩니다. 간식이. 점심 드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제 저녁 드실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요것저것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간식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드신 다음에 위문이 열려서 음식 물질이 전부 다 이제 장으로 갔어요. 장으로 간 상태에서 음식물이 또 들어오면은 위가 운동해야 돼요. 위가. 그러면 위하고 장이 두 개가 동시에 막 이렇게 운동할까요? 안 그러면 위가 운동할 때 장이 멈출까요? 예, 장의 운동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위가 다시 작동하면은 장의 운동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장 속에 들어있던 음식물들이 부패가 일어나요. 예, 그러면 부패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부패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리얼하게 제가 표현할게요. 음식물 썩은 쓰레기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통은,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저보고 무슨 심부름을 꼭 시키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저보고 버리래요. 그럼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은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냄새 나는 거를 우리 장 속에다가 어떻게 하고 사는 거예요? 집어넣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에 아주 해로워요. 과식, 그 다음에 간식.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시니까 간식 조금 이렇게 지도자들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분이 많잖아요. 말기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조그만 차이가 그분의 건강에는 엄청난 차이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님들이 철저하게 간식하지 않는다, 가식하지 않는다, 이런 습관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도, 같이 식사하실 때도 일부러요, 음식물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손을 숟가락 딱 넣는 거예요. 배고픈데 좀 더 드시죠. 그러면 나는 위를 한 70%만 채워야 돼. 딱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죠? 네. 그리고 간식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과식, 간식보다가 더 치명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야식이에요. 야식이에요. 그게 야식. 야식 엄청 해롭습니다. 야식을 하시게 되면 근데 야식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뭐 하나요? 그분이 야식한 다음에 자요. 그냥. 그러면 잘 때는 우리 모든 세포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위가 계속 움직여야 되고, 장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소화액이 나와야 되고, 여전히 그냥 우리 몸은 밤새도록 그냥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진 세포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절대 치유 작용이 안 일어나요. 엄청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뿐만 아니라 밤에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음식물들이 당이 돼가지고 혈액 속에 들어가지고 혈액을 전부 뭉치게 만들어요. 끈적끈적한 게. 그럼 혈액순환 잘 안 되잖아요. 예. 혈액순환 안 되고 당 속에 백혈구, 적혈구들이 갇혀가지고 암세포 주기로 가고 바이러스 주기로 가야 되는데, 이 끈적끈적한 늪 속에 갇혀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백혈구가 손을 들어버려요. 그럼 백혈구가 좀 적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백혈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다가 백혈병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해로운 게 야식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위를 반드시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은 적게 드셔야 됩니다. 이게 저녁을 많이 드시면은요, 맨발 걷기 전부 그게 전부 꽝이에요. 꽝. 뭐라고요? 꽝. 네. 저녁을 많이 드시면. 지금 있잖아요.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저녁을 바람직하게는 그냥 뭐 사과 하나, 과일 하나, 네? 바나나 하나, 이런 정도만 드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아픈 사람은. 여러분들 안 아프시지, 그죠? 그런 분들은 2개 드시고, 네? 아픈 분들은 하나, 그렇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낙이 없으신 것 같죠? 네, 그렇게 드시면 또 새로운 낙이 보입니다. 새로운 낙이 보여요. 어떤 낙이 보이냐? 몸이 굉장히 가뿐해지고요.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활력이 생겨서 더 낮에 더 즐겁게 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한 5년 전에 거의 혈관성 치매 직전까지 갔었어요. 치매 직전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과일을 참 좋아했어요. 과일을. 그래서 제가 제주도 학회 가고 그러면 길거리에 한라봉, 그 다음에 뭐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한라봉을, 거기는 이제 거의 가마니 비슷하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이런 가마니 사가지고 딱 가지고 가가지고 저녁에 이거 다 먹어. 저녁에 사람이 그냥 놀라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참 제가 그만큼 과일을 좋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자요. 자면은 혈액 속에 당이 엄청 올라와 있게 되고요.
그런데 그게 더 부패해요. 또 당이 운동하지 않으니까. 당이 부패하면 뭐가 되죠? 당이 부패하면 뭐가 될까요? 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탄올 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드실 때 과일하고 곡류를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과일하고 곡류를 같이 드시면 곡류가 소화될 때까지 과일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일은 이미 당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뭘로 바뀌게 되냐면은 술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녁에 과일하고 밥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나는 술 안 먹었는데 그 사람은 뭐 먹었어요? 술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간을 조사해보면 100% 지방간이에요. 뼈가 빽빽하게 말랐어도 뭐예요? 지방간이에요. 네, 지방간이고 그 지방간은 고지혈증의 전조현상이잖아요. 거의 고지혈증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술을 좀 많이 안 먹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녁에 과일하고 밥을 같이 먹는 습관이 있어요. 밥하고 다 먹고 사과 하나 먹어요. 이거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과일을 드시면은 종류별로 드시지 말고 같은 종류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드시면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활기 있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원칙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과식 그리고 간식, 야식 갈수록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코미디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밤에 라면을 그렇게 많이 끓여 드셨대요. 밤에 라면을 많이 끓여 드셨는데 왜 라면 많이 먹었냐 그러니까 군대 안 가려고 밤에 체중을 많이 늘리면 군대 안 갈 수 있다 해가지고 라면 많이 끓여 드셨대.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군대 면제 받았대요. 체중이 엄청 불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체중을 다시 근데 군대를 면제를 받았는데 왜 면제 받았냐면 편발로 면제 받았대. 예, 체중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빼려고 밤에 사우나 하고 땀을 흘리려고 신발 신고 그냥 런닝머신에서 엄청 걷다가 그래서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걸로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분이. 그죠? 제가 그분한테 그 가스 나오는 그 숙녀 얘기도 이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있잖아요. 이 식사의 원칙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까?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균형된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탄수화물이 몇 %에 돼야 돼요? 탄수화물이 50%. 그 다음에 단백질이 30%. 그리고 지방이 20%. 이게 영양학자들이 제시하는 이 음식물의 적절한 성분비예요.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지방 20.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이거 잘 하시는데 특히 이걸 드실 때 이 단백질을 드실 때는요, 우리가 뭘로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냐면 단백질은 육류로 섭취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류로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맨발 걷기 효과를 많이 상쇄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콩으로 섭취하자. 이게 포인트예요. 단백질은 뭘로 섭취하자고요? 콩으로 섭취하자. 그럼 콩과 육류와 차이점은 뭘까? 콩은 단백질이 콩 자체가 40%에서 50%가 콩은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고기는 거의 100% 단백질이죠? 근데 차이점은 콩 속에는 그 속에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인체에 유효한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제가 카톡에다가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답을 다 맞히셨어요. 예. 그런데 콩 속에는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 성분이 넉넉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또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는 고기에 없는 것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섬유질이에요. 섬유질. 고기는 섬유질이 하나도 없어요. 섬유질이 없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그 단백질은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고기를 드셨는데 뭘 드셨다고요? 독을 드신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효과가 떨어져요. 치유효과가. 그래서 그걸 잠깐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여기 다음 슬라이드, 우리 장 구조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장. 우리 장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음식물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나요? 아니면은 우리 인체 구조에 적합한 음식물을 드셔야 되나요? 적합한.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입에 땡기는 대로 드시면 될까요? 안 그러면은 내 몸의 구조에 적절한 음식물을 드셔야 되나요? 두 번째요. 예. 안 그러면 다시 이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먹는 음식물은 내가 정할까요? 안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조물주가 정할까요? 내가 정할까요? 내가 정한다는 식으로 내가. 예.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내가 정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제가 정한 줄 알았어요. 내 입맛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실제 경험입니다. 제가 한국과학기술원연구원으로 제가 한 5년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종 뭐 항약품들 이런 것들 많이 이게 가지고 화학 반응도 시키고 막 그러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뭘 샀냐면 오토바이를 샀어요. 저 오토바이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오토바이를 샀어요.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근데 그때 그 기름값이 굉장히 이게 휘발유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그 가짜 휘발유가 유행할 때였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 자동차 그 뭐 주차장 지하실에 가면 그 가짜 휘발유 그 주문하면 전화하면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신나라고 그러죠. 신나. 예. 원래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신나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사더니만은 그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신나를 절반씩 섞어 넣는 거예요. 그다가 신나 오토바이에다가. 그래서 내가 너 여기다가 너 이 신나를 넣으면 엔진 금방 망가진다. 왜 그러냐면 신나는 성분이 주로 벤젠 계통의 화물이에요. 벤젠, 톨루엔, 뭐 자일렌 뭐 그런 것들인데 걔는 이 화학 구조상 완전 연소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신나 종류의 화학 구조는 불완전 연소돼가지고 끓음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끓음이. 근데 휘발유는 끓음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그걸 조금 오래 좀 얘가 한 서너 달 탔어요. 타더니만은 자기가 오토바이 액셀레이터를 이렇게 돌려도 이 오토바이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실린더 벽에 드디어 시커멓게 카본 찌꺼기가 낀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나가니까 이 친구 양심도 불량이에요. 이거 팔아야 된대. 외관은 외관은 새 거잖아요. 근데 속은 뭐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오토바이 생명은 엔진에 있는데 그럼 내가 그랬어. 너 이거 팔 때 너 반드시 이거 잘 안 나간다 그러면 팔아. 근데 자기는 그거는 못 하겠대. 그거는. 그래서 그 오토바이는 가솔린을 쓰도록 모든 설계 구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 엔진은 휘발유가 맞는 거고 경유 엔진은 경유가 맞는 거예요. 그게 경유 엔진인데 휘발유 넣고 싶다. 조금 넣어도 상관없겠죠. 결국은 망가져요.
우리 몸의 인체 구조 있잖아요. 전형적인 무슨 구조냐면 채식 구조예요. 우리 인체 구조가. 전형적인 채식 구조예요. 채식. 채소를 먹는 구조예요. 우리 몸 구조 자체가. 구조 자체가. 치아 볼까요? 치아. 육식동물은 아주 강하게 송곳니가 날카롭게 돼 있어요. 송곳니가. 예. 그리고 어금니는 거의 없어. 예. 그리고 치아 구조가 식물을 먹는 채식 동물들은 이 어금니가 발달돼 있어요. 송곳니는 거의 얘는 그냥 아주 미세하게 아주 인능만능한 거예요. 송곳니가. 그래서 송곳니는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런 구조고요. 육식동물은 턱이 아래 위로만 움직여, 상하만 움직이는데 채식동물인 우리 사람은 아래 위뿐만 아니라 좌우 그다음 회전 운동 다 돼요. 근데 혹시 이 중에서 이게 회전 운동 안 되고 아래 위만 되는 분 있나요? 이거는 육식 드셔도 돼. 여러분 치아 자세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금니가 없고 그냥 날카로운 그냥 호랑이처럼 이렇게 이게 아주 창설 같은 이런 치아만 가지고 있다 하는 분 있어요? 예, 이런 분은도 육식을 드셔도 돼요. 우리 치아 구조는 전형적인 채식 구조예요. 채식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조물주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집에 있는 이 공유들 그 다음에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해라라고 우리 몸을 설계했어요. 위 구조도 똑같아요. 위 구조도. 장 구조 있잖아요. 놀라워요. 장 구조. 여러분 제가 장 구조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리는데 육식동물의 장의 길이는 보통 2m 아니에요. 다 이렇게 늘려보면 길이가. 그런데 채식동물의 장 길이는 거의 10m가 돼요. 10m가 돼요. 여러분들 장 있잖아요. 한번 지금 재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꺼내가지고 다 재보면 거의 10m가 돼요. 10m가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장의 구조가 꼬불꼬불 해가지고요. 얘를 안을 보면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주름 보이시죠? 이렇게 주름? 요 주름 보이잖아요? 요 주름을 쫙 펼치면 주름이 있는 상태로 펼치는 거하고 그냥 펼치는 거하고 표면적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런 다음에 얘를 한 개를 요 중에서 얘를 이렇게 구조를 보면 이게 오돌토돌 융기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 거 한 개를 또 보면 얘가 또 이렇게 토돌토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 한 개를 보면은 또 이렇게 육모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쫙 펼치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이 축구장 하나만 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이에 만일 뭐가 끼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이에 탄수화물 같은 게 끼어 있으면은 그게 미생물이 그걸 먹어가지고 그걸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방구 냄새가 나냐면은 수소하고 메탄하고 CO2 이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속에 만일 고기가 끼인다 그러면 암모니아 냄새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주로 이제 황물질이 많은 게 끼어 있으면 그거는 황화수소 냄새가 나. 아주 매끈한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여기가 늘 항상 깨끗해야 그래서 장이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식사 습관이 장의 표면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면역력이 엄청 강해져요. 면역력이.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요 사이에 온갖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아요. 우리가 대장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장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대장균들이 이 세포 속으로 그리고 이 대장균들이 요 사이에 보면 다 혈액이 흐르고 있는데, 혈액 사이로 균들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면역세포의 70%, 80%가 장에 있어요. 장에 고쳐 쓰고 있어요. 장에. 균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장이 깨끗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거기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군사는 정해져 있는데 군사가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80명이 장애가 있으면 20명 혼자 온몸을 돌아다니면 암세포 찾는데 어렵잖아요. 어디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 찾는 것도 힘들고 장이 깨끗한 사람은 저기에 한 50%, 40%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면역세포, NK세포, T하고 확 돌아다니면서 온갖 바이러스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깨끗하게 항상 표면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유지하셔야 되고, 특히 아프신 분들은 장의 표면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그분의 그 회복 속도가 바로 나쁜 속도에서 바로 그냥 좋아질지, 안 그러면 밑에서 계속 빌빌길지 이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생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장의 저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하루에 2번, 3번 양치질 하잖아요. 그렇죠? 양치질. 그런 원리로 장도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도. 그래서 장을 3번 양치질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식이섬유. 비워줘. 어떻게 해요? 비워주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먼저 해요. 아셨죠? 주로 뭐 소금물 같은 걸로 한번 각을 이렇게 뱉어도 좋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컵 꼭 드시는 거예요. 물을. 뭘 드시라고요? 물을 한 컵 드시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 공복 상태가 되니까 물들이 그냥 쪼르르 해가지고 얼른 장속 착 내려가요. 그럼 장 표면에 물을 충분히 얘가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 육모 세포 표면을 기름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수분을 먹고 있으니까요.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한 컵 드실 때 또는 2컵 드셔도 돼요. 3컵 드셔도 되고 드시고 싶은 만큼 드셔도 돼요. 다만 그 물속에다가 소금을 메달을 집어넣어요. 소금을. 그러면 그 전해질이 우리 몸의 체액의 전해질과 좀 비슷해지겠죠? 그럼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 습관을 철저하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단백질은 반드시 뭘로 하시라고요? 콩으로 하셔야 돼요. 콩으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콩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고기 많이 먹으라 그러던데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류 예를 들어 삼겹살 막 구워 드시잖아요. 삼겹살 맛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냥 여기 그냥 더비로 그냥 확 코팅돼 버려요. 여기가. 그리고 이 속에서 막 부패가 일어나요. 그래서 삼겹살이 고기가 부패되면서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각종 종류의 암모니아 가스 만들어지죠. 그러면 암모니아 가스는 어디 녹는 거 좋아해요? 피 속에 녹는 거 참 좋아해요. 피의 성분이 그냥 암모니아를 꽉 차버려요. 그냥. 뿐만 아니라 과량의 아미노산이 생성돼요. 과량의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이 생성되면 뭐가 되냐면 산이 되는 거예요. 산이 돼요. 산이 되면 산을 중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뼛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그 육류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100%가 골다공증이야. 익숙한 오래된 사람들은. 골다공증 되면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피가 만들어지는 면적 장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주 해로운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단백질은 콩에서 흡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해서 어떤 분은 자기 죽을 때 자기 자녀들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한대. 유언을. 무슨 유언을 했냐면은
무슨 요원했을까요? 너희들은 콩을 먹어라. 그렇게 요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죽으시면서 콩 하고 죽으셨다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콩. 네? 콩. 제가 저기 이 포항의 바닷가처럼 또 인천에도 바닷가 좋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3.5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저녁을 아주 든든하게 먹어야 된대. 저녁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뭘 그렇게 든든하게 드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삼겹살에다가 고기에다가 든든하게 드셔야 된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 그렇게 든든하게 그게 든든할까요? 왜 든든할까요? 저녁에 단백질이 소화되는 시간이 제일 늦어요. 그 윗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난대. 고기 먹으면 왜 어떻게 그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게 착각. 고기 먹으면 힘 난다.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 왜 착각인지 아세요? 저는 그 왜 착각인지를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커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동물이 죽을 때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옛날에 저희 아버님 그럼 저희 아버님 말고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이 그러니까 그 동네 개 잡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냥 안다고 때려요. 비인간적이야 그냥. 제가 인간들이 이렇게 참 비인간적이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또 어쨌지 맛있게 먹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동물이 막 죽어가면서 그 속에서 막 아드레날린 호르몬 있죠? 아드레날린을 막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을.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그걸 먹으면 힘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때려서 잡은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고기 먹었는데 사실 뭐 먹었어요? 아드레날린.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근육에 힘 생기는데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그러는 게 그걸 먹은 거예요. 그게. 전 그래서 육류 먹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나중에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서 육류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육류 먹냐? 그러니까 제가 육류 먹냐고 제가 하기 전에 뭘 먹냐고 물어봤냐면은 그래요? 만약에 이제 3.5기 되시고 그러면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열심히 맨발 걸어서 지금 나빠지지 않고 계속 잘 유지하고 있대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동물 사체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동물 사체는 안 드신대. 그래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고기는 드시나요? 고기는 드시대. 고기를. 네? 여러분들 동물 사체 금지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동물 사체 안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뭘 까다롭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은 나도 한 점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야 된다는 마인드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끝났는데 아까 교수들 어디 가가지고 고기 시키고 그러는데 교수는 고기도 안 먹고 가만히 멀쩡히 보고 있으면은 또 관계 형성에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또 한두 점 먹기도 하고 또 남들이 반찬에 고기 이렇게 가져오면은 저도 한두 개 이렇게 놔야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 해놓고 먹는 놈도 많은 놈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에는 마인드를 바뀌었어요. 아예 그냥 우리 지도자부터 아예 동물 사체를 안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 사체 안 먹어요. 동물 사체를. 조금만 먹으면 어떻겠어요. 아예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먹어도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항상 아픈 사람 위주로. 아픈 사람 위주로. 네. 고기는 있잖아요. 이게 한 자루만 먹어도 아미노산 과량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과량으로 아미노산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피가 산성화돼요. 피가 산성화되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암세포 있는 대로요.
암세포인대로 NK세포하고 T파하고가 접근을 못해요. 암세포 쪽으로. 왜냐하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산성화된 환경을 어떤 세포가 가장 좋아하냐면 암세포가 제일 좋아해요. 암세포. 여러분 정상세포하고 암세포 차이점을 아시나요? 정상세포하고 암세포 차이점. 정상세포는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작용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장님 강의하신 것처럼 ATP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활성산소도 나와요. 정상세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암세포도. 근데 암세포는 그 속에 당이 들어가고요. 암세포는 그 속에 산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젖산이 관여해요. 젖산. 산소가 관여하지 않아요. 대사 과정에 있어서 산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 주변은 젖산이 아주 쫙 이렇게 막 이렇게 흥건히 이렇게 산성 분위기를 만들어요. 젖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는 암세포를 죽이는 T파고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NK세포가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맨발 걷기를 하시잖아요. 맨발 걷기를 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암세포의 그 젖산 있잖아요. 암세포가 젖산을 이용하지를 못하게끔 막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역와버그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역와버그 효과. 병원에 계시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암세포는 얘가 살아가는 방법이 산을 이용한다. 젖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젖산을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와버그 효과가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와버그 효과라고 그러는데, 와버그가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젖산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고기를 많이 드시는 사람은 그 바로 이런 분위기를 더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가지고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멜라토닌. 예,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암세포 옆에 있는 산을 전부 다 쓸어내요. 산을 전부 다. 산이 그쪽으로 못 가도록 만들어요. 못 가도록 만들고 암세포가 젖산을 이용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산소를 이용하도록 해요. 정상세포처럼. 그럼 암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암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면 좋아요? 나빠요? 그거는 정상세포는 좋은데 암세포는 나쁜 거예요. 이게 암세포는 왜 나쁘냐면 암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활성산소가 나와요. 활성산소가 나와가지고 그 활성산소가 암세포의 멜라토닌을 전부 공격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암세포를 사멸시켜 버려요. 이런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통상 이제 이 암세포,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시면요. 암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하시는 동안에는 절대 암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원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 맨발 걷기를 하면 우리 몸으로 자유전자가 돌아요. 회장님 강의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몸의 전압이 몇 볼트가 돼요? 0볼트가 돼요. 0볼트. 그리고 직접 우리 몸이 자유전자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이 0볼트가 되잖아요. 0볼트가 되면 그러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우리 몸이 인식을 해요. 뭐가 없다고요? 스트레스가 없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특히
0볼트는 전자파에 관련되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들이 자꾸 발생이 돼요.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이 뭐냐면은 멜라토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암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젖살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소를 이용하게끔 하는 역와고그 효과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암세포는 정상세포는 몇 번 세포 분열을 한 다음에 일정 시기가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다 이 재생 주기가 있어요. 암세포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 암세포는 한 번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세포는 안 죽어요. 세포 분열을 해도 안 죽어요. 암세포는. 그 왜 그러냐면 암세포 유전자 끄트머리에 텔레미어라는 그런 그 일정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 텔레미어라는 부분이 점점 따라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따라버리면 그 세포가 죽도록 돼 있는데 암세포는 텔레미어라는 요 끝부분이 닳지 않게 하는 효소를 분비해요. 암세포가. 그런데 맨발 걷기 하시면 요 암세포의 텔레미어를 줄어들지 않게 하는 그 물질을 몸만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도 세포 분열하면서 죽어버리도록 만들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내가 말기암이라 그래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도 정상세포처럼 일정 주기가 되면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맨발 걷기 하시면 더 이상 전이가 안 돼요. 맨발 걷기 뭐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이게 하나가 크게 떨어져 가지고 쭉 돌아다니다가 간에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간으로 전이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간에 딱 붙어가지고 얘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혈관을 만들어야 돼요. 혈관을. 그걸 가지고 신생 혈관을 만든다고 해요. 신생 혈관을 만들어야 혈액을 통해 가지고 또 당을 공급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신생 혈관을 못 만들도록 딱 차단시켜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맨발 걷기 하실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이 암 환자들이에요. 여기 혹시 내가 초기 암이다 하시는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기는? 아까 우리 정 선생님이 아까 초기 암 환자라고 하진 않고 지인이 그렇다고 했죠. 그죠? 지인이 맞아요. 지인에 보면 예. 환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신발 신고인데 부부인데요. 예. 원래 연세가 79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고? 그런 분들에게 확신을 주세요. 아셨죠? 예. 확신을 주시면 그래서 저는 그 제일 치유를 효과를 확실하게 그냥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암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암을 가지신 분이 이 원리를 알고 하는 경우와 그냥 맨발 걸으면 그렇게 이것도 내가 걸어야 되나 이거 맨발 이런 마인드로 하면 효과가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식생활. 첫 번째, 우리는 장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장을. 그 장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는 식품들은 전부 다 식이섬유가 있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무슨 역할을 해요? 장을 전부 다 깨끗이 씻어내는 칫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세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루에 3번 양치질 하듯이 하루 3번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게 넉넉하게 드시게 되면 걔가 수세미 역할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장에 끼어있는 것들을 쫙
깨끗하게 배설시켜 나가요. 그래서 나는 과연 그런 식사를 하나 안 하나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화장실에 가시잖아요. 그럼 보통 한 10초 안에 해결하시는 분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몇 초 안에? 10초. 10초. 네? 넉넉 잡고 한 30초까지 할까요? 30초.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들어가서 힘들어 그냥 막 이러세요. 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희 학과 교수들과 같이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 이분이 화장실 가면 안 나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뭐 연고 없냐고 물어봐요. 근데 왜 연고가 왜 필요하냐니까 하도 힘을 많이 줘가지고 피곤한데 식이섬유가 없으니까 그 속에서 완전히 그냥 진흙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진흙 덩어리가 손가락으로 막 파내야 돼. 내가 연고 없냐 그러니까 내가 파내줄까 그러니까 그것도 싫다고. 우리 지도자는 파내주기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분투 정신이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꼭 마사지 해줘요. 저는. 그래서 어깨도 제가 마사지 해드리고 허리도 마사지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교수라 그러냐면 마사지 교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생활의 가장 포인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장을 청결하게 해서 장이 청결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 머리가 좋아진다. 그런 논리도 되고요. 또 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면 혈액이 깨끗해져요. 혈액이 맑아져요. 혈액의 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어질 때 한 30분이 지나면부터 서서히 피크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식이섬유가 그 당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흡수하고 있어요. 원래 식이섬유의 화학 구조가 물과 당을 잘 이렇게 포집할 수 있는 그런 화학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필요한 정도의 당을 천천히 이렇게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급속하게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지 중요한 역할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사람들은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꼭 지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마철에 막 비가 막 오잖아요. 근데 산에 나무가 많아요. 산 나무 전형적이 뭐예요? 그게 섬유잖아요. 그게 나무가 섬유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기 부피에 물을 한 2.5배 정도 흡수하는 거예요. 쫙 흡수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 홍수가 와도 나무가 많으면 걱정 없어요. 그럼 다 흡수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햇빛 쨍 나가지고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이제 얘가 다시 방류시키는 거예요. 왜 방류시킬까요? 나무가 왜 물을 방류시켜요? 땅 속에 있는 생명들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나무도 우분투한 거예요. 그 나무도 우분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분투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멤버를 그렇게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더 건강해져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맨발 걷기와 건강한 식생활의 포인트를 제가 정해드리면 식사에 뭘 먹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조에 맞는 걸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무슨 구조냐면 채식 위주의 구조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그것은 철저하게 콩에서 섭취하자. 콩.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유언을 콩을 했을까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요. 그 다음에 뭘 금지한다고요? 야식. 네? 과식, 간식, 야식. 야식. 예. 특히 고지혈증 있는 사람은 저녁 거의 굶으셔야 돼요. 고지혈증 있는 사람은 과일 하나만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아침, 점심은 넉넉하게 드시고 저녁은 완전히 비우시고 고지혈증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몸이 나빠진 사람이 맨발 걷기 하면 바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와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해가 제 말씀 듣고 일찍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약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보상도 할게요.
반드시 죽은 사람이 와야 제가 보상하는데. 엄청 중요한 그런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금지하자고요? 과식, 야식?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동물 사체. 동물 사체. 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거기 구성도 너무 좋아.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근데 이걸, 이 해로움을 이해하면 그게 동물이, 그게 안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또 삼겹살도 나오고 막 고기 많이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혼자 고기 안 먹고 못 적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아요? 너도 먹어봐.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저거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겨.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실제로 돼지 족발 먹으니까 얼굴에 그냥 빨개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두드러기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최소한 고깃집에 안 가요. 그러면 고깃집에 안 가요. 근데 나는 그거 먹으면 얼굴에 뭐 이름이 생겨. 예를 들면 삼겹살집에 가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우리 그럼 소고기집 가자. 그렇잖아요. 그죠? 소고기집 가면 두드러기가 생겨버려요. 그죠? 바꾸면 돼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식생활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다 됐나요, 벌써? 한 5분 쉬고. 5분 쉬고. 네, 예. 5분 쉬고. 50분, 2분, 20분가요? 예, 조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특히 우리 앞에 우리 회장님 많이 조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회장님이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참, 이거 KTX 타고 이렇게 오시고, 막 이렇게 오셨는데, 맨발을 안 하셔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맨발 하신 거하고 안 하신 거하고 차이점을 좀 확실히 알 수 있겠어요. 아까 회장님이 오실 때 맨발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강의 시간에 좀 이렇게 안 졸았으면 좋겠다. 그 의지셨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게 강의 지도자 강습하실 때 간식거리는 아예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간식거리는. 우리 여기 잠깐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의 3일절이 할까? 시작. 채소의 3일절이 장도 지소이지 다음에 여기 사실 혈당 조절까지 들어있는데 여기 빠져있어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몸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셨죠? 네. 혈당 다시 시작할게요.